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투자의 귀재,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가 주말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오마 현장에 나가 있는 신인규 특파원을 통해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주총회 이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죠? 그렇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는 미국 현지 시간 5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일 동안 열렸습니다. 바로 이 제 뒤에 보이는 곳이 이 6시간에 걸친 반나절에 걸친 마라톤 질의응답이 진행됐던 CHI 헬스센터고요. 그리고 이 옆에서는 올해 주총회 대미를 장식하는 5km 달리기 행사도 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왔을 때보다도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워런 버핏 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체감이 됐고요. CHI 헬스센터는 공식적으로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번 주총에서는 당연히 망석이었고 이번 취재 열기 역시 뜨거웠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이 영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이 세계 각지에서 모인 취재진들이 모인 기자석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신 만큼 이 생생한 소리들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거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흥을 책임졌던 경영진이 과연 언제까지 회사를 이끌 수 있느냐, 이 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이번 주총에서 상당한 관심거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이번 주총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보자라는 말을 남기기는 했습니다. 워런 버핏을 직접 보러 많은 주주들이 원하는 바가 그것이기도 하고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1959년에 투자회사로 업을 시작한 뒤에 올해로 55번째 주주통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의 버크셔 주식 가치는 378만 7,464% 성장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의 누적 주식 성장률이 24,700% 정도였던 것을 기록하면 상당히 신화적인 성장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신화적인 성장의 주역 워런 버핏 회장은 오는 8월이면은 93세가 되고요. 찰리 먼거 부회장은 이미 1924년생으로 99세입니다. 지난 2021년에 워런 버핏 회장은 그렉 에이블 비보험 부문 부회장을 후계자로 낙점을 하면서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은 이 후계자가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가져다준 황금기를 계속해서 구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모습들이 역력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그렉 에이블 부회장이 리더로서의 자질과 일화를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이를 좀 워런 버핏 회장의 입을 설명해달라 이런 질의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회장은 그렉 에이블 부회장의 능력에 대해서는 간결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나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그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승계가 이뤄진 뒤 정작 비보험 부문을 총괄하게 될 그렉 에이블의 후임이 누가 될지 또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인물이 내부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지 연결 상황이 다소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또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 가는 또 다른 이유, 이 현장에서 전해지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인사이트, 통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주목할 만한 부분들 있었습니까? 우선 미국의 기업 실적 전체적으로 좋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은 이번 주총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한 이 다수의 기업들이 올해부터 경제활동 둔화에 대한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실적 감소를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이 구가해온 엄청난 시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발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은 2년 전까지만 해도 결코 미국의 성장에 반하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 나 스스로 미국의 성장을 믿는다면서 전통산업인 철도회사 BNSF를 사서 큰 수익을 창출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버크셔가 2대 주주로 있는 애플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어떤 기업보다도 낫다, 이런 평가를 별도로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사람들은 35,000달러짜리 세컨드카를 포기할지언정 최신 아이폰은 계속 살 것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미국에서는 은행권 위기에 대한 우려가 채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 버핏 회장은 은행주 투자와 은행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잃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잃어야 한다라는 다소 강한 어조를 드러낸 것이 눈에 띄었고요. 은행 경영진들이 이 파산에 책임이 있다, 지역은행들의 파산에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하는 한편, 금융 시스템 구조를 생각하면 은행 예금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한 번 더 확고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신특파원은 이번에도 취재 허가를 얻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 벌써 2년째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워런 버핏 회장과 찰리 먼거 부회장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자가 주목하는 부분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해와 비교해서 저뿐 아니라 현장 기자들이 조금 더 주목했던 부분은 미중 갈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은 보통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갈 수 있다 하면서 즉답을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다소 길고 또 강한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질문 하나에 대한 답변만 한 15분 정도 할애를 했었는데요. 미국, 중국, 양국 모두 이번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분열, 이 분열의 책임이 있고, 중국과의 자유무역 자체는 미국이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찰리 먼거 부회장은 미중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은 매우 멍청한 짓이라는 비난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NFT에 이어서 새로운 미국 투자의 최신 트렌드가 된 AI에 대해서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과 찰리 먼거 부회장 모두 AI 기술에 대한 위험성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기술적인 진보가 인류에게 항상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워런 버핏 회장은 말을 했습니다. 먼거 부회장은 AI보다는 나이 든 사람의 지혜가 때로 더 나을 때가 있다면서 AI 투자 열풍의 회의적인 모습도 견지를 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비관론 속에서도 주주들은 비관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 노력한 것 같습니다. 3일간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주주들을 만났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나온 말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주주들이 공통적으로 워런 버핏 회장의 이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는 현명하지 않은 투자자가 많아질 때 주어진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오마하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